네, 유평 시간입니다. 오늘 유평은요, 두 장의 칼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유일보의 간판 만평, 차명진. 제가 이 차명진 만평을 좋아하는데요. 차명진 만평하고 중앙일보의 만평을 소개할 텐데, 우선 차명진 만평 보시는 대로요. 창당하는 날, 이게 제목인데요. 창당하는 날. 유성호텔이 뒤에 보이고요. 이준석이 막 외쳐서 유성호텔로 들어가라고 사인을 하면, 말하자면 힙발이라고 그러죠. 호객군 그 웨이터 같은 사람들이 하는데, 이준석이 호객군을 하는데 배신당, 공떡당 호객 행위를 하는데, 유성호텔에는 플랜카드가 붙었네요. 하버드 협찬. 왜 요 하버드 협찬이라는 걸 붙였을까요? 이준석이 창당하게 되면 유성호텔이 다시 화제가 될 거고, 하버드 문제가 다시 화제가 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유성호텔은 뭐 잘 아시죠? 성상납 받은데, 그러니까 이게 다시 무고죄가 이제 수사 내지는 막 법무를 켤 거고요. 하버드 문제 다시 커졌습니다. 어저께 저 이봉규 TV에 나갔었죠. 김영윤 포리티커 연구소장이 밝혔는데요. 복수 전공이 가짜라는 건 뭐 애저녁에 드러났고, 그게 아니라 졸업이 의심스럽다는 거 했는데, 졸업이 아니라는 게 어저께 성적증명서를 통해서 깠습니다. 졸업이 전혀 안 나왔다. 그렇다면 졸업을 못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게 이제 드러날 것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하버드 협찬이 나왔고, 아무리 호객행위를 준석이가 배신당, 공떡당 하면서 해봐야 뒤에는 유성호텔과 하버드 협찬이 도사리고 있다. 그리고 그 앞에는 김종인과 이현주가 뚜아리를 틀고 있는데, 그 무슨 협찬 상품을 올려놓고 있죠? 근데 시알리스 공짜로 드립니다. 나 미치겠다. 이현주는 약간 그 독한 표정을 지고 있는 표정을 그렸고요. 김종인 할아버지는 독한 표정이 아니라 이게 곤란한 표정이가, 이게 뭐 생각하는 표정인데, 이게 곤란한 표정 겸 뭔가 욕심이 그듯한 그 자기 계산하는 이 표정, 뭐 이런 걸 그렸습니다. 그리고 위에 시알리스를 올려놨는데, 시알리스 아시죠? 이 준석이가 성상납 받을 때 같이 상납 받은 게 시알리스인데, 야, 그때 젊은 놈인데, 지금도 젊지만 그거 오래전 얘기니까 그 굉장히 파릇파릇할 때인데, 그때 시알리스가 나 진짜 더 이상 얘기 안 합니다. 상당하는 날 이런 일들이 쏟아질 거다. 차명진의 아주 재기발랄한 만평이었고요. 자, 중앙일보 만평을 보니까요, 오늘 날짜인데 제목이요, 네가 가라. 네가 가라. 이 네가 가라 하와이 아시죠? 영화 친구에서 장동건과 유호성이 명장면인데, 네가 가라 하와이. 유호성이가 장동건한테 그래, 하와이 좀 가 있어라 당분간. 우리 전쟁하지 말고 너 가 있어라, 이런 얘기죠. 친구끼리 어떻게 전쟁하냐? 내가 좀 하와이 가 있어라 그랬더니 장동건이가 곤란한 표정 짓더니 네가 가라 하와이 이랬단 말이에요. 네가 가라. 그랬는데 유호성이가 장동건을 거기서 죽이죠. 장동건이가 나오자마자 칼을 수십 방을 찔리죠. 비 오는 날. 이러면서 그만해라, 많이 묵었다 아이가, 이러면서 죽어나가 자빠지는데, 그거 제가 충청도 버전으로 말씀드렸죠. 이건 경우가 아니잖여. 한 방만 찔러도 되는데 너무 수십 방을 찔르니까. 그런데 네가 가라 그 하와이, 그거를 빗대서 만평을 그렸는데요. 중앙일보 만평, 박용석 만평입니다. 자, 인요한 위원장이 김기현을 밀고 있습니다. 낭떠러지에 있는 김기현 뒤에서 짝대기로 이렇게 밉니다. 왜 짝대기로 밀었을까요? 가까이 가서 밀으면 같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붙잡을 수 있잖아요. 밀라고 하면 뒤돌아서 확 붙잡아서 같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너만 떨어져라 그러고 쭉 짝대기로 밉니다. 김기현. 근데 그 밑에는 험지의 상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떨어지면 이제 상어밥이 되는 거죠. 험지에서 총선 공을 가지고 놉니다. 그러니까 총선 공을 차긴 차야 되는데, 선수입니다. 말하자면 선수인데 공을 차긴 차야 되는데 뒤에서 인요하는 밀어요. 야, 차, 공차. 그런데 떨어지면은 험지의 상어밥이 된다. 이런 얘기. 험지 나가라는 거를 이제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런가 하면 민주당도 김두관이가 뒤에서 밀고 있습니다. 너도 험지 나가. 너도 험지 나가. 그리고 김기현은 빨간 유니폼 입고 있고, 이재명은 파란 유니폼 입고 있습니다. 각 당의 색깔이죠. 너도 험지 나가. 마찬가지로 김두관도 뒤에 와서 손으로 미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재명이 어떤 놈입니까? 그럼 돌아서서 그냥 같이 죽자, 아니면 같이 살자고 엉겨붙을 것 같으니까 짝대기에다가 너만 죽어. 자, 이 둘의 험지 나갈 것이냐. 저는 김기현은 그래도 이재명보다 나으니까 험지가 됐든 아마 불출마를 하건 둘 중에 하나는 선택할 것 같습니다. 그런 사인이 나왔죠. 뭐 국회의원으로서 명예는 뭐 다 이룰 건 이뤘다, 이런 거 보면 불출마 선언도 암시한 것 같고요. 아니면은 아주
떨어질 각오하고 험지, 하여튼 둘 중에 하나 선택할 것 같아요. 그런데 죽어도 장렬하게 전사할 위인입니다. 그걸까지는 조금 김기현한테 기대해보고요. 이재명은 절대 험지 안 나가지. 이재명이 어떤 놈이 자기가 떨어지면 죽는다는 거라는데 보통 정치인은요 목숨을 걸어요. 그래서 여기서 떨어져도 노무현처럼 어떤 잘 싸워서 졌다 이런 평판이 그 훗날을 기억하는데 이재명은 정치적 훗날이 없어요. 이번에 떨어지면 감옥 가야 되거든. 이번에 붙고 그 다음에 대선에 대통령이 돼서 감옥이고 나발이고 싹 없었던 일로 쳐야 되는데 이번에 떨어지면 대권도 물 건너가고 감옥행이니까 험지 안 가지. 인천 거기서 계기 있겠죠. 아니면 호남 간다든지 아니면 비례대표 상위 그거 노릴 가능성이 큽니다. 비례대표 상위 노릴 가능성이 전 크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전국을 돌아다녀야 되거든. 나름대로. 왜냐하면 인천 미추홀이에요. 어디야? 거기는 뭐 안전빵인 지역이지만 지 딴에는 거기 하면서 전국 돌아다니다 거기서도 떨어질 수 있으니까 아예 그냥 비례대표 안전빵으로. 왜냐하면 또 미추홀에만 잡혀 있으면 전국이 걱정되거든요. 자기는 이기고 전국에 만약에 지면 지만 살라고 했다는 또 평가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민주당이 과반이 안 되면 지는 이제 감옥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국을 누벼야 된다. 그러려면은 미추홀보다는 저는 요 얌체가 비례대표 상위 번호 10번 안으로 그건 무조건 당선이니까 하지 않겠느냐. 저의 예상인데 하여튼 김두관은 뒤에서 밀고 있습니다. 네가 가라 하와이, 네가 가라 험지. 김기현과 이재명이 험지로 몰리고 있는데요. 험지의 상어밥이 될 것인가 이런 얘기인데 오늘 자유일보의 김성애 논설위원회 분석 칼럼이 실었는데요. 제목이 이준석, 유승민 창당 때는 여당보다 야당 지지층이 더 이탈한다는 분석 기사를 내놨네요. 그 여론조사에서 나온 걸 바탕으로 이렇게 분석 기사를 쓴 거예요. 뉴데일리 여론조사, 뉴데일리가 의뢰해서 피플 네트워크스 리서치라는 데서 10월 30일, 31일 이틀 동안 여론조사를 했는데 거기 결과가 유승민, 이준석 신당이 창당되면 어느 정당 지지하겠느냐. 전체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 35.4, 국힘 32.2인데 그 신당이 21.1% 보이고 정의당은 1.8% 미미한데 그런데 재밌는 게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이준석, 유승민 신당이 1등했어요. 30.1, 김 29.8, 더불어민주당 27.6으로 앞섰는데 이 의미는 손익계산서 따져보니까 신당 창당하면은 민주당이 더 손해를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말은 이준석, 유승민을 응원하는 사람들은 민주당에 더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역선택,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이준석 현상은 역선택 현상이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얼마나 이뻐하겠어요, 이준석이를. 유승민도 마찬가지. 그게 이제 여론조사에서도 이제 드러난 건데요. 여론조사 가지고 이제 국힘당은 좋아할 수만도 없습니다. 민주당은 긴장되겠죠. 거기다가 이제 이 여론조사를 우리가 100% 신뢰할 수 있느냐, 이런 또 문제가 있어요. 여론조사 기관이요, 좌파들이 장악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론조사 기관인데 내가 좌파야. 내가 이재명 당선을 바라는 사람. 그런데 내가 민주당 지지자야. 그러면 모집단이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네들이 유리하게 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준석이가 국회의원이 되면은, 유승민이도 국회의원이 되면 유리할 것 같거든. 윤석열 탄핵하는데 앞장설 것 같고, 야, 국힘당 막 싸우고 그럴 것 같고, 그럼 유리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여론조사 내지 않겠어요? 군불 떼느라고. 그냥 민주당이 좀 불리한 척 하면서, 우리 지지 까먹네, 불리한 척 하면서, 그렇게 이준석 신당 효과가 있네, 그러면 국힘당에서도, 신당 창당해라, 이렇게 해서 갈라치기해서 신당 창당해서 두 가지 효과죠. 국힘당의 표를 갈라치기 하는 효과. 그 다음에 이준석, 유승민을 국회에 집어넣어서, 부정선거로 집어넣어서,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협조하게 만드는 효과. 요게 민주당이 탄핵 외치는 거에다가 이준석, 유승민이 같이 탄핵하면은 요게 힘빨이 더 받거든요, 요게. 왜냐면 그것들은 보수 정당이다 이 이미지가 있으니까 보수도 윤석열 탄핵을 외친다 이런 효과가 있으니까 이렇게 분위기 모는 것도 있습니다. 마치 이준석이가 당대표 처음에 될 때 돌풍하면서 듣보잡 여론조사 기관이 되도 않는 여론조사를 내놨거든요. 그리고서 이준석 1등 이러니까 진짜 돌풍하면서 다 다른 데서 막 받았어요. 신문방송에서. 그러니까 진짜 돌풍으로 여론조사 싹 해가지고 당대표 만들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돌풍 민주당이 더 불리해. 신당 창당해 이런 식으로 몰아가려고
여론 조작에 나선 거 아닌가 이런 의심도 듭니다. 어떤데 하여튼 액면 그대로 이거를 여론조사를 받아들인다면 자유일보 김성애 논설위원회 기사처럼 그래도 이준석 유승민 창당 때는 여당보다 야당 지지층이 더 이탈한다. 이거는 민주당의 지지를 받는 이준석 유승민이다. 요게 이제 증명됐다. 이렇게 봐주고요.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그다음에 뒷수를 보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고요. 여기 이제 총선 출마 굳히기 나선 조국. 스카이데일리에 이런 기사가 또 나왔. 총선 출마 굳히기 나선 조국 여권선 이게 웬? 이게 이것도 비슷한 얘기입니다. 아까 이준석 신당, 조국 신당은 민주당에 분리화되는 거예요. 왜? 민주당의 이 아킬레스건인 이 불법, 탈법, 반칙, 내로남불 이거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게 누구냐? 조국이거든요. 조국만한 사람 없어. 간판이야 아주. 다 드러나는 거야. 민낯. 저들의 민낯을 들키기 싫은데 조국이 나오면 내로남불 나오죠. 조작 나오죠. 이런 게 다 나오니까 저거 그냥 아주 착잡한. 거기다 또 신당을 한다니 표도 또 갈라질 거죠. 조국 뒤에 누가 있어요? 문재인이 있잖아요. 그러면 문재인과 이재명이 갈라서면 야 이거 봐라 우리 골치 아프다.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비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총선 출마를 조국은 굳히기를 했는데 민주당은 비상이고 여권 국힘당에서는 이게 웬 떡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에휴 조국이 뭐 비법률적 방식으로 명예회복 길 찾겠다. 무슨 명예회복? 네가 뭔 명예? 네가 명예가 있어? 범죄자가? 그러니까 너는 감옥 가기 싫어서 그런다 그래. 솔직하게. 끝까지 솔직하지 못해요. 나 감옥 가기 싫어서 방탄 입을래요. 이걸 갖다가 뭐 명예회복? 범죄자 이 개구라를 치고 있어요. 총선 방정식이 복잡하게 돌아갑니다. 이럴 때 이제 우린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데 이준석의 그 창당하는 날 벌어지는 꼴 어떻게 돌아갈 것 같습니까? 그 다음에 김기현과 인요한의 밀고 당기기에서 인요한이 결국 김기현을 밀었어요. 총선 낭떠러지에서 험지에서 잡혀 먹을 것이냐. 김두관이가 이재명 밀었는데 응원한다는 게 아니라 등 뒤에서 쓱 밀었습니다. 이재명은 낭떠러지 안 떨어지려고 발버둥 치고 아마 제 추측으로는 비례대표 나가지 않겠나. 아니면 인천 미추홀 그대로 수성할 걸로 얌체거든요. 그리고 무슨 짓이든지 할 놈이거든. 종합을 해보면 그런데 유승민 창당 땐 야당 지지층이 더 이탈하고 조국도 마찬가지다. 조국도 민주당. 그러니까 민주당은 양쪽 딜레마에 걸렸습니다. 저들이 역선택을 해준 이준석이가 창당했을 때 그 역선택이 뽀록 나서 진짜 역선택이 그럼 지네 표에서 좀 손해볼까 비상. 그 다음에 조국은 문재인과 이재명이 갈라쓰는데 그런 부담감에다가 지네들의 민낯 이게 조국을 통해서 다 드러날까 봐 겁나. 그렇게 되면 이제 조작하기가 또 쉽지 않다는 거. 이런 게 있어서 민주당은 딜레마. 과감하게 이준석 내치시죠. 김당. 그리고 누굴 잡아야 되느냐? 누굴 잡아야 돼요? 광화문. 여길 잡아야 돼요. 잡든가 최소한 나중에 단일화하고. 그래서 민주당과 정의당의 결정적일 땐 갈라서더라도 결정적일 땐 협력하잖아요. 그 관계, 아름다운 관계. 그러려면 우군이 필요해요. 우군. 그 우군을 자유통일당, 정광훈 목사를 위시하는 자유통일당을 정의당처럼 몇 석 집어넣고 의회에 집어넣고 거기서 특공대 역할을 하게 하고 뒤에서 저음장계 큰 당으로서 이렇게 하고 지구장구지. 의견이 다를 땐 서로 싸우더라도 민주당과 맞서고 이럴 때는 이런 자유통일당처럼 행동하는 특공대가 어디 있습니까? 특공대가 전면에 나서 싸우게 하고. 이런 좀 머리를 머리를 이준석한테 헤매고 그러지 말고 잘라내고 태극기 세력을 광화문 세력을 끌어안길 바랍니다. 끌어안는 방법은 아예 그 단일화라든가 뭐 협력 관계도 좋지만 민주당과 정의당처럼 국회에 좀 들어가게 만들고 어떤 지역은 공천 안 하고 자유통일당에 하게끔 이렇게 쓱 해주고 들어가게 해놓고 이렇게 밀고 땡기고 하는 작전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좀 고단수로 좀 해봐. 고단수. 그 얄팍하게 그냥 나만 먹을래 하다가 그냥 부정선거로 깨지지 말고. 에이 부담스러운 사람은 부담스럽다고 하지 말고 그 부담스러운 사람을 좀 활용해서 저쪽에 부담을 주게 하란 말이야. 자유통일당 추사들이니까 부담스럽지. 여기 우리하고 합치면 우리 막 쓴소리 할까봐 저쪽에 쓴소리하게 쓱 안아줘봐. 그럼 저쪽에 싸우고 있잖아 지금. 자유민주주의 지키기 위해서 법치주의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그런 사람 쓱 이게 아이고 거기 얼마나 투사들이야. 답답하다. 좀 짱구를 굴려요. 고단수. 눈에 보이는 그 저급한 단수 가지고는 범죄자들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부정선거는 꼭 막아야 되고요. 지금 오늘 제가 쭉 나열했는데 간파가 좀 잘 되십니까? 제가 좀 설명이 부족했는지 모르는데 설명이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설명력이 좀 부족해요.